퍼거슨 감독의 말처럼 감독이 를 잃으면 그냥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맨유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7위 그리고 챔스에선 조별리그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나우와 산초의 갈등이 여전하죠. 거기다가 테나우가 일부 선수들의 지지를 잃었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어찌 이게 낯설지가 않죠. 퍼거슨 감독 은퇴 이후에 계속 이래왔습니다. 성적 안 나와, 팀 분열돼. 자, 그래서 오늘은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에 맨유가 왜 이렇게 성적을 못 내는지, 분위기는 왜 이렇게 또 계속 안 좋은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 못하는 이 사진. 자, 퍼거슨 감독 은퇴 이후에 8년 동안 단장 역할을 한 사람이 에드 우드워드입니다. 이분은 JP모건에서 투자 컨설턴트로 일하던 회계사였어요. 그러니까 축구는 잘 모르고 돈만 지던 사람이야. 그래서 대형 스폰서는 잘 불어왔지만 축구팀 운영은 못했어요. 클럽 이사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축구 철학 정립, 그리고 명문 클럽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 그런 거 못 짰죠. 그리고 또 뼈아픈 실책이 뭐냐? 선수들 관련 재정 관리를 정말 못했어요.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한테 주급을 너무 많이 퍼줘. 근데 잘 못해. 그럼 원래 있던 선수들이 불만을 갖겠죠? 아니, 제가 저 정도 받는데 나도 좀 올려줘요. 그러니까 주급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근데 그 중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린 선수들은 팔아야겠죠. 근데 이 선수들이 원래 받던 주급이 있으니까 딴 팀 가서 주급을 안 깎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클럽들이 안 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계약 기간 다 채우고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는 거야. 이적료 한 푼도 못 벌어요. 거기다가 선수를 살 때는 또 비싸게 주고 삽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시즌 동안 이적료로 가장 큰 적자를 본 팀이 맨유예요. 근데 반면에 다른 클럽들은 너무 잘했죠. 일단 맨시티, 만수르의 오른팔인 칼둔 알 무바락 회장, 그리고 CEO인 페란 소리아노, 단장인 치키 베이리스타인, 이렇게 셋이서 장기적 비전 정립했죠. 수급 체계를 인센티브 구조로 개편해서 선수들 동기부여도 하고 재정도 건전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펩의 축구 철학을 믿어주고 원하는 선수 사주고, 그래서 결국 트랩을 달성했죠. 그리고 리버풀엔 마이클 에드워즈가 있었습니다. 요분이 원래 분석관 하시다가 스포팅 디렉터, 단장까지 올라가신 분이야. 요분이 클럽 감독하고 같이 영입할 선수에 대해서 논의하고 직접 협상도 하는데 일 잘한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맨시티, 리버풀이 지난 몇 년간 잘해올 수 있었던 건 감독뿐만 아니라 이사진들이 경영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과거 맨유 감독이었던 랑닉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리버풀과 맨시티에는 영입, 스카우팅, 의료팀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에는 그게 조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수인계 실패. 저 우드워드가 팀 운영을 제대로 못했던 건 어쩌면 당연해요. 왜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2013년에 퍼거슨 감독이 은퇴할 때 데이비드 길 회장도 같이 물러났어요. 길 회장님이 어떤 분이냐? 퍼거슨 감독이 말하길 내가 부딪혀야 했던 회장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축구에 대한 이해도 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퍼거슨이 맨유에 있을 당시에는 스포츠 디렉터, 그러니까 선수를 사고 파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퍼거슨 감독하고 길 회장님이 서로 통화하면서 모든 걸 다 결정했어.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 전처럼 운영될 리가 없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감독님은 가시더라도 길 회장님은 남았으면 어땠을까? 누구보다 퍼거슨 감독의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맨유가 인수인계 또 실패한 게 있어요. 퍼거슨 감독 다음에 모예스가 왔죠. 근데 모예스가 퍼거슨 감독을 보좌하던 코치들을 다 쳐냈습니다. 이게 뭔 짓거리야. 그분들보다 맨유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아무튼 누가 새로 오면 자기 입지 다질라고 전임자 사람들 다 쳐내는 거, 그게 문제예요. 뒤죽박죽 스쿼드. 자, 퍼거슨 감독 은퇴 이후에 맨유는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뒤죽박죽 스쿼드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독이 자주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추구하는 전술이 다 달라. 어떤 감독은 빌드업 하려 그러고, 그 다음 감독은 수비 축구 하려 그러고, 나중에 또 빌드업 또 하겠대. 그래서 각 감독들이 원하는 선수를 조금씩 사주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다 섞여버린 거야. 그러면 다음 감독은 아유, 이 친구들 데리고 뭐 어떤 축구 해야 돼? 여러 가지 전술 테스트 좀 해보고 자기 입맛에 맞게 선수단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잘려. 자, 그리고 맨유 스쿼드가 뒤죽박죽인 또 다른 이유,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아니라 돈 되는 선수를 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단주랑 우드워드가 축구팀 만드는 것보다 스폰서, 마케팅 이런 걸로 돈 끌어오는 거에만 관심을 가진 거지. 그러니까 감독이 픽한 선수 사는 게 아니라 스타 선수를 사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포그바죠. 무리뉴가 원한 영입이 아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근데 더 큰 문제는 감독이 요 선수를 내보내고 싶어도 구단이 안 팔죠. 돈 되니까. 그럼 팀 분위기 계속 안 좋아지는 거야. 성적 안 좋아지는 거야. 자, 무리뉴가 맨유에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하도 안 사주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맨유 스쿼드는 제가 원하는 스쿼드의 50%도 안 됩니다. 한 30%쯤 될걸요. 이러면 감독이 성적 절대 못 내죠. 퍼거슨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입의 성패는 정보량에 달렸다. 이게 뭔 얘기냐? 어떤 선수를 영입하기 전에 그 선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와서 잘할 가능성이 높다. 그 예로 루니와 호날두를 들어요. 거의 모든 걸
걸 다 알고 있었대. 반대로 고 선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데 조금 성급하게 데려왔다? 그러면 와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 예로 베론과 클레베르송을 들어요. 자, 이렇게 감독이 원하는 영입을 해도 정보가 적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감독이 원하지도 않은 선수를 영입한다? 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좋은 팀을 만들어? 자, 물론 맨유가 최근에는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 현지 팬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맨유는 영입보다 방출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소리치더라고. 최근에 무리뉴 감독도 비슷한 얘기했죠. 맨유 부임하고 2달쯤 됐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맨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 말한 그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있더라고요. 이거는 선수랑 스태프 포함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팔 선수는 빨리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리뉴 때부터 있었던 선수가 루크쇼, 마샬, 레시포드, 맥토미니.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잘 되는 팀에 있는 캐릭터들. 조앤 라이언이 쓴 팀 케미스트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케미가 좋은 팀에는 7가지 캐릭터가 꼭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각각의 캐릭터들을 보면서 퍼거슨 때 맨유를 떠올리면 하나씩 매칭이 돼요. 근데 그 이후의 스쿼드를 생각하면 잘 안 떠올라. 그 7가지 캐릭터가 뭔지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점화자. 동료들 동기부여하고 열정을 지피는 선수예요. 퍼거슨 땐 로이킨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질라탄? 하긴 질라탄이 있을 때 유로파 리그, 리그컵 우승했으니까. 두 번째 캐릭터는 현자. 아주 지혜롭고 너그러운 노장 선수죠. 좀 어린 선수들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퍼거슨 때는 라이언 긱스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장... 그리고 세 번째 캐릭터는 아이. 젊은 신예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자감이 넘쳐. 그 에너지를 막 뿜어. 퍼거슨 때는 어렸던 호날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르나초? 옛날 호날두보단 좀 약하긴 하지만. 네 번째 캐릭터는 행동대장. 동료 중에 누가 해이한 태도를 보이면 바로 지적하는 거야. 퍼거슨 때는 브라이언 롭슨, 스티브 브루스, 로이킨이 그랬죠. 그 이후에는 부패여야 되는데 로이킨이 부패 너무 징징댄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 캐릭터는 버디. 모두의 친구예요. 퍼거슨 때로 치면 룬이랑 퍼디난드. 드레싱룸에서 그렇게 장난을 많이 쳤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링가드랑 포그바가 춤을 많이 추기는 했는데 그 춤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여섯 번째 캐릭터는 전사. 상대가 두려워하는 선수.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끄는 선수. 퍼거슨 때는 칸토나 호날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레시포드? 조금 약한가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광대. 아까 버디랑 비슷하게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자, 맨유가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스쿼드에 이 7가지 캐릭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불화가 많은 이유. 자, 맨유는 유독 불화가 많은 느낌이에요. 선수랑 감독이 싸우기도 하고 선수랑 선수가 뒷담화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맨유만 불화가 많은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을 자주 바꿔서. 감독 바뀌면 전술 바뀌죠. 그러면 주전 바뀌죠. 그러면 정 감독 밑에서 잘 뛰던 선수들이 경기에 못 나가죠. 불만 표출하는 거야. 불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감독의 권위는 내려가고 선수의 지위는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퍼거슨의 권위는 독보적이었죠. 계기면 나가리야. 근데 그 이후 감독들은 퍼거슨만한 권위나 카리스마를 지니지 못했죠. 그 무리뉴도 선수들 못 잡았는데 반면에 날이 갈수록 선수들의 유명 인사로서의 지위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거야. 마티치가 그랬죠. 첼시에서는 아무도 지각을 안 했는데 맨유에서는 산초, 포그바 이런 선수들이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다. 그런 것들을 감독이 지적한다. 그러면 요 선수는 팬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감독한테 개깁니다. SNS로 감독 저격해. 내가 감독보다 팔로워 많은데 돈도 더 많이 버는데? 이런 느낌이야. 자, 그리고 퍼거슨 감독 때는 퍼거슨보다 맨유에 먼저 온 선수가 없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감독보다 맨유에 먼저 와 있던 선수들이 있었다고. 거기다가 그 감독이 구단과 여론으로부터 의심받는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막 개기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걸 어린 선수들이 보고 배워. 자기가 짬 차면 똑같이 따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맨유가 불화가 많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퍼거슨 이후에 리그 우승은 못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팬이 아주 많죠. 그 얘기가 뭐야? 맨유에 대한 기사가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자분들이 맨유 관련 기사를 많이 쓰죠. 그리고 기사거리 찾으려고 드레싱룸을 더 빡세게 들여다보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다른 팀보다 불화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 불화 관련 기사가 안 나오게 하려면 선수들 입단속을 잘 시켜야죠. 퍼거슨 감독은 팀 내부의 얘기가 새어나가면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몇몇 선수들 때문에 내부 얘기가 다 흘러나갔죠. 며칠 전에도 선수 2명이 입 열어가지고 맨유가 당황했다. 그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퍼거슨 감독은 일부러 밖에다가 싸움을 걸었죠. 상대팀 감독, 심판, 영국 축구협회 막 시비 거는 거야. 그러면서 기자분들한테 기사거리는 제공해주고 팀 내부는 똘똘 뭉치게 한 거죠. 후방의 안정성. 자, 이번엔 경기장 내부의 얘기를 해봅시다. 퍼거슨 이후에 맨유가 성적을 못 내는 이유 중 하나는 골키퍼 그리고 센터백 이 후방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퍼거슨 감독은 골키퍼와 센터백이 팀의 기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일단 슈마이켈 골키퍼 영입하기 전에 스카우터를 6번이나 보내서 체크를 했대요. 반데사를 영입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그 선수들이 퍼거슨 황금기에 큰 공을 세웠죠. 근데 그 이후에 대해야는 기복이 좀 있었고 가끔 큰 실수를 했죠. 지금 오나나 말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퍼거슨 감독은 센터백 조합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매한 센터백들 많이 사느니 클래스 있는 선수한테 돈 많이 써가지고 확실한 조합을 찾자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
결과 스티브 브루스랑 게리 팔리스터 그리고 비디치 퍼디난드 조합을 만들었죠. 근데 그 이후에 10년간 옛날만큼 쩌는 센터백 조합은 조금 떠올리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부상 때문이긴 하지만 센터백이 계속 바뀌어. 이러면 후방의 안정감이 떨어지죠. 성적 내기 어렵습니다. 테나흐는 잘하고 있나? 자, 지금 맨유는 테나흐의 축구를 믿고 원하는 선수도 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값은 있지만 안 쓸 선수들을 매물로 내놨다. 스쿼드 정리하겠다.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테나흐는 우선적으로 감독의 권위, 팀 기강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호날두 내보내고 산초 1군에서 내쫓고 레시포드 팀 미팅에 지각했다. 다음 경기 선발 제외. 근데 이 과정이 쉬울 리가 없죠. 일부 선수들은 휴가가 너무 없다. 경기 사이사이에 훈련이 너무 빡세다.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흔들죠. 허거슨이었으면 팀 내부에 기강 잡는 거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안 하고 조용히 처리했을 텐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선수 다 티내네. 이렇게 비판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라도 팀 기강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거슨 감독의 말처럼 감독이 권위를 잃으면 그냥 끝이에요. 다만 테나흐 감독이 그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 말 잘 듣는 선수들의 마음을 완전히 얻어가지고 경기장에서 미친 듯이 뛰게 만드는 거, 그리고 딱 결과로 보여주는 거, 그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죠. 그렇다고 테나흐 감독이 포스트 코글로, 데제르비, 에메리 이런 감독처럼 단기간 내에 자기 색깔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경기력으로 증명하고 있냐? 조금 아쉽지. 근데 여기서 팩트만 따져보면 테나흐 감독이 승률이 62%로 역대 맨유 감독 1위입니다. 퍼거슨 감독도 60%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기대해봐도 되나? 네, 오늘은 이렇게 맨유가 퍼거슨 감독 이후에 기대만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맨유는 앞으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퍼거슨 감독이 만들어놓은 구단의 위상, 브랜드, 요걸로 지금까지는 글로벌 팬층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10년간 계속 못한다? 그러면 팬 다 떨어져 나갑니다. 돈 못 법니다. 자, 결론적으로 퍼거슨 이후에 맨유가 못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다 퍼거슨 때문이에요. 너무 잘하셨어. 막판에 그 평범한 스쿼드로 우승해버리고 떠나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요 영상 준비하면서 퍼거슨 자서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근데 정치력이 기가 막혀. 사람을 다루는 방식, 갈등을 해결하는 스킬, 그런 판단력이 오져요. 그러니까 27년 동안 그 개성 강하고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미친 듯이 뛰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테나흐 감독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단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우리 해버지 때의 맨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